자, 지금 시간이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오후 4시 9분입니다. 삭스.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볼 건데요. 와, 이게 지금 제일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 예. 여기요. 여길 넘을 거냐? 그러니까 이게 고점이 얼마냐면 3233? 예, 여길 넘을 거냐 말 거냐예요. 여길. 예. 여길 넘을 거냐 말 거냐인데 지금은 넘지도 않고 안 넘는 것도 아니고 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거기서 깨작깨작 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넘으면 이제 급락은 일단 없어지는 거예요. 급락은. 예. 하락하거나 상승할 수는 있는데 급락 조건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게 고가를 못 넘으면 급락이에요. 근데 아직 고가를 못 넘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분기잖아요. 그러니까 6월 말까지 못 넘으면 되는 건데 지금 계속해서 얼쩡거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이걸 감은 거죠. 이걸 지금 이게 주봉이잖아요. 주봉으로 보면 일주일 만에 감은 거예요. 일주일 만에. 예? 이걸 거의 일주일 만에 봉 하나로 다 감았다고요. 뭐죠? 반도체 최악은 지났다 뭐라 가지고 저기 마이크론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실제로는 목적이 이거라고요. 이거 분기봉에 고가를 상승시켜야지만 급락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일단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게 마이크론이면 어떻고, 그죠? 엔비디아면 어떻고, 인텔이면 어때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갖다 붙이는 거지. 그럼 내릴 때는 뭐 최악에서 내렸어요? 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건 감안하세요. 자, 반대로 월봉은 상단선에 걸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상단선 이렇게 있잖아요. 하단선은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고, 그죠? 월봉으로 보면 매도해야 돼요. 매수는 2989 여기잖아요. 2989. 예. 그러니까 월봉의 하단선에서 이렇게 끌어올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차피 매수밖에 안 되는 구조였으니까 매수 이야기를, 예, 여기서 여기까지는 매수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매수 영역이고, 이제 내려가려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올라갔다가 그냥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가면서 전고를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애매해요. 이렇게 되면 떨어지기 쉽지 않은 구조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떨어지기 쉽지 않은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락하려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전고점을 넘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분기봉상 고점을 넘어야 얘가 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예? 분기봉의 고가를 못 넘으면 급락을 하는 구조인데 오히려 분기봉의 전고점을 넘어야 떨어지기 좋은 구조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세요. 그러니까 상단선은 있지만 이게 고점을 넘은 봉이라 이게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래를 어떻게 할 거냐? 예? 자, 상단선은 있고 고점은 넘었잖아요. 그럼 전고점을 못 넘으면 매도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주봉상 전고점을 못 넘으면 매도한다. 지금 전고점 못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할 수는 있다고요. 근데 일봉을 보시면 어제도 끌어올렸죠. 어제 뭐 중국에 마이크론 제재 있었다고. 제재하면 뭐예요? 그냥 양봉되면 끝이지. 자,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이게 다 과열이란 말이에요. 이게 과열인데 그냥 막 밀어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밀어 올린 이유가 말씀드렸다시피 분기봉의 전고점을 못 넘으면 급락하는 거니까 일단 막 미친 듯이 그냥, 예, 들이민 거예요. 차트를 그리려고. 그러니까 이런 봉이 나온 이유가 실제로는 분기봉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 하단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 여지는 계속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매도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예, 지난주 고가는 안 넘어야 된다라는 건 저는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안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걸 제가 이야기한 이유는 삭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삭스로 넘어가 보면, 예,
자, 일봉은 저가 깼으니까 매수 안 되죠? 예? 자, 월봉이 저가를 깼기 때문에 매수가는 존재하는데 매수하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18점 이게 44가 아니라 얼마더라? 잠깐만요. 예, 한 이 정도. 예, 18.46? 예, 이 정도로 일단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18.46까지는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예? 그렇게 하려면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저가가 깨지지 않은 봉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제 저가 깨졌다고요. 그러니까 주봉만 저가가 안 깨졌어. 그러면 주봉이 저가 안 깨졌으니까 저가가 안 깨지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거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깨지면 실패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할 거 아니면 일봉상 저가가 안 깨지는 봉을 찾아야 되니까 어제는 실패한 거고, 그럼 오늘 갭상승해가지고 어제 저가를 지키면 매수해도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주봉이 저가가 붕괴되지 않은 상태니까 매수 전략은 유효한데, 과연 이건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 분기복의 구조가 아주 골때리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대응 방안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봉의 전봉 저가가 깨지지 않는다? 그럼 보장을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단선이 없으니까. 단 깨지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질 것 같으면 매수하면 안 되고, 깨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매수하셔도 되는 거고, 만약에 주봉의 저가가 깨졌다 그러면 일봉상 저가가 안 깨지는 봉을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